12월 마지막 주의 이슈입니다. 2020년 마지막 이슈가 되네요. 네. 결론은 그죠? 네. 아, 참 2020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게 코로나 완전히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코로나 지뢰밭을 요리조리 피해 댕기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왔는데 네. 예, 오늘 지금 내가 그 PD님들이 지금 앞에 칸막이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안 온 상태고 오늘은 내가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하고 이렇게 지금 대각선으로 앉아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 대각선으로. 원래는 우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데 뭐 조금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서 하는데 참 서글프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조금 더 멀리 가면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옆에 프로필만 보게 생겼어요. 우리 또 비대면 방송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니 교수님이 매번 그러셨거든요. 2020년은 없는 것 같다고.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나이 한 살 빼주세요. 맨날 빼주자고 우리 서로. 그러니까 우리 다 전 세계로 올해는 나이 안 먹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뺍시다. 네. 아, 오늘요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요. 누가 112 신고를 해서 맞아요. 저 어디 구금돼 있어요 하면서 긴급한 전화가 왔답니다. 내용이 이렇게 했네요. 본인 입으로 얘기했네. 가출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가출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오전 2시쯤에 112에 한 여성, 새벽 2시네요. 02시. 네, 한 여성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가출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약간 발음도 정확하지가 네. 않았대요. 그리고 구체적인 위치도 잘 몰라서 그냥 도와주세요라는 말만 그냥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들은 완전 비상 걸려요. 네. 이거는 뭐 바로 비상 걸려요. 진짜 이거 아마 동대문 경찰서로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시작했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대략이라도 어딘 것 같아요 하니까 여기 PC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나오는구나. 단서를 하나 줬대요. 그래서 위치 추적이 됐던 그 인근에 PC방들 뭐 아니면 전화방, 성인 PC방까지 포함해서 막 거기를 이제 경찰관들이 막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위치 뜬 데가 동대문 경찰서 장안 1 파출소 관내구만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동대문 경찰서 장안 1 파출소 직원들 그다음에 뭐 볼 것도 없지 뭐 이거 형사과 강력팀 뛰어나갈 거고 여청계 수사팀 당연히 뛰어나갈 거고 네. 요즘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출했다고 하니까 같이 나간 거겠죠? 그렇죠. 네, 네, 여청 쪽에서도. 네. 그리고 여성이니까. 근데 이제 장안동에 PC방 이런 데가 적지 않을 텐데 전화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약간 영업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딱 막 그 인근을 이제 PC방을 돌아다니는데 PC방하고 전화방도 들어가 있어요? 성인 PC방이 전화방이에요? 성인 PC방이 전화방이에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PC방 달려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PC방인 것 같다라고 하는 컴퓨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성인 PC방, 뭐 그다음에 PC방, 뭐 전화방 이런 다 수사를 했나 봐요. 돌아다녔나 봐요. 근데 불 켜진 데가 딱 한 군데 있었대요. 아하, 코로나 때문에 네. 성업 중이지 않았구나. 다행이네 그거는 그나마. 네, 근데 불이 켜져 있는데 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문은 또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불 켜진 이제 전화방을 하나 찾은 거네. 성인 PC방을 찾아가지고 거기만 이제 꽝꽝꽝 두들기. 그렇겠죠. 불 안 켜진 데는 영업을 안 하는 장소니까 경찰이 일단은 후순위. 네, 그래서 혹시 안에 감금돼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 막 두드리진 않았고 문만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 봤더니 문은 열리지 않는데 불이 켜져 있고 반응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경찰관들의 기지가 대단한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벽을 살짝 두들겼대요. 통통통통. 그리고 이제 그 피해 여성한테 문자로 이 소리 들리세요? 지금 벽 두드리는 무슨 소리 얘기인지 들리세요? 라고 해가지고 서로 문자를 두들겨서 네 들려요? 하고 나서 그때 경찰관이 그러면 그 건물이 맞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지진이 일어나거나 재난 상황이 일어나서 막 매장된 분들 구할 때도 막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네요. 네. 밖에서 건물을 통통통 두들겨 가지고 지금
이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까? 하고 문자를 보내니까 네. 들려요 하면 그 건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렇죠. 또 함부로 침입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 여성에게 문자로 보내서 이렇게 상황을 했는데요. 그리고 찾은 것도 그 신고받은 지 30분 만에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대단히 대처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 여성이 있는 거 확인하고 나서 바로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이제 그때는 확 열고 들어간 모양이에요. 네, 열고 들어가니까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2명 있었네요. 남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도망을 치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들한테 잡힌 거고. 그러니까 밑에서 딱 대기한.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 그 예상하고 그 밑에서 대기한 거죠. 네. 그래서 잡아봤더니 30대 A 씨와 40대 B 씨였습니다. 나이도 먹은 사람들이네. 아, 네, 그러니까요. 이들은 서로 2, 3년간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24일 날 지방에서 가출 신고가 됐던 지적 장애인이었대요. 아이고야. 아 근데 지적 장애인인데 상당히 멀리 왔죠. 멀리도 왔고 그리고 전화해서 도와주세요 할 정도의 상황이면 어떤 지적 장애 상태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네. 그나마 이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고. 그럼 이놈들 저 30대, 40대 이 두 놈은 검거를 했죠. 네. 긴급 체포한 거죠. 네. 그러면 얘들은 죄명을 뭘로 했나? 여기 보니까 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아. 특례법 위반. 성폭력 특례법으로 긴급 체포했구나. 그러면 현장에서 성폭행 당했는지 여부를 여성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네. 긴급 체포하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성폭행 당했다 하니까 일단 죄명은 뭐 강금죄도 저 긴급 체포 되지만 일단 긴급 체포를 한 것 같고. 요놈들 둘이는 2, 3년 동안 지들끼리 알고 지냈다. 그럼 두 놈이 그 공모했을 개연성이 크고요. 네, 아마 이 가출 여성이 이 남자들하고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았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유인했구나. 네, 그래서 가출하고 나서 이튿날에 아마 동서울 터미널에서 이들과 만났는데 접선한 거구나. 아마 돈 벌게 해주겠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여성을 모텔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러니까 26일 날 오후 10시 밤 10시에 또 그 PC방 내에서도 재차 이 여성을 또 성폭행을 또 했구만요. 네. 그러니까 각각 2번에 걸쳐서 성폭행했으니까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으로 성폭력 특례법 괄호 열고 강간이겠죠. 그죠? 2명 이상이니까 특수강간이죠. 네, 특수강간. 이놈들 뭐 처벌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채팅 같은 걸로 이 여성하고 서로 연락 주고받다가 그러네요. 돈 벌어준다고. 그랬을 것 차 타고 같아요. 올라와. 그럼 몇 시 차 타면 몇 시에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내리자마자 데리고 가서 성폭행하고 이제 그러면 이놈들이 이 여성을 무엇으로 필요로 하겠습니까? 뻔하죠. 네.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그죠? 네. 그런 쪽으로 화대갈취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 적발된 걸로 보이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 여성이 생각보다 대처를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금 뭐 조사 결과 어제 이제 뉴스가 난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진짜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혹시 뭐 조직폭력배 관련해서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진짜 교수님 말대로 하대를 목적으로 한 이런 납치 감금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이게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약간의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자녀로 두신 분들 이거 또 혹은 뭐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 이런 분들이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컴퓨터 내에 들어가고 사생활을 간섭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절대 그건 안 되죠. 그렇지만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어딘가 골몰하게 빠져갖고 채팅 같은 거를 굉장히 그 몰두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건 항상 우리 그 이웃 가족이나 이웃에서 그거를 컨트롤해 주는 게 맞지 달리 방법이 없거든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소개해드린 그렇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뭐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유사한 지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해볼 필요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다 요즘엔 다 알고 계시더라고. 급하면 112에 전화하면 112에 전화를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도 112는 그 순간 긴장해요. 네. 그래서 112에서 그냥 즉시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에 들어가고 바로 출동을 하는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해주면 훨씬 편하겠죠. 네. 말 없이 전화 끊어버리면 조금 이제 난해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네. 요즘은 문자로도 가능하니까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그죠? 네, 네, 네. 맞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바로 또 이제 연결 또 그 112랑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다 보니까요. 뭐 전화, 문자, 앱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거 깔아두시거나 알아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1번은 112하고 연결돼 있으면 제일 안전해요. 단축번호 1번. 1번은 무작정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저 1번은 그냥 길게 1번 누르면 자동으로 112 연결되게 여성들은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필수일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딸한테는 그거 그냥 단축번호 1번은 무작정 112 아빠보다도. 아빠보다도. 아빠는 날아가는데 시간 걸리지만 112는 바로 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위급한 순간에 가장 나를 그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곳은 112예요. 대한민국에서. 있으면 112 말고 다른 112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없죠? 맞아요. 그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교수님 말씀대로 슈퍼맨이 아닌 이상 네. 경찰이 112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여성들의 안전은 단축번호 1번에 112. 이걸로 가면 그나마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단축번호 1번 길게 누르면 자동으로 112로 연결되는 이 시스템 지금 이 방송을 듣자마자 바로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험악한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나마 우리나라는治安이 괜찮은 나라에 속하지만요. 네.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번에다가 단축번호 112 꼭 해달라는 거. 그러면 경찰이 찾아갑니다. 네. 아 이거 동대문 경찰서 정말 신속하게 잘했어요. 112 센터나 장안 1 파출소 직원들이나 형사과 직원, 여성 청소년과 수사팀 직원들 다 열심히 잘했고요. 고생했고 또 여성분도 좀 슬기롭게 대처해서 고맙네요. 네. 참 이렇게 어쨌든 사전에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렇게 발각된 사건 자체가 좀 드러난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아픔이 있을 테겠지만 피해자분 많이 또 상처 아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놈들은 성폭력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죄에 적용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요놈들 아마 이 정도 이 전과도 있을 거예요. 저 그리고 이게 진짜 이렇게 뭐 단순히 진짜 가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후회까지 장기간에 걸쳐 만약에 이게 화대를 목적으로 노예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유인이었다면 이거 더 조사를 해서 그와 연계돼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더 처벌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도 다른 범죄 분명히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놈들 뭐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 전부 압수해서 다 분석해보고 이번 이 여성이 처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전부 다 분석해보고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전부 도출해가지고 아주 요번 기회에 이런 놈들은 그냥 아주 오랫동안 교도소에 썩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맥이 빠지더라고. 교도소에서 음란 잡지도 볼 수 있다고 그러고 막 뭐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니까 교도소 보내면 뭐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런데 그래도 그 새끼들이 우리하고 섞여 있지 않은 기간 동안은 안전하잖아요. 그래도 참 그러니까 이게 웃기더라고요. 교도소를 보내서 새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가기를 바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보내는 건데 교도소 이제 요즘에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이 새끼들은 교도소 보내버리면 그 기간 동안은 적어도 우리하고 접촉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으니 이 교도행정의 어떤 그 목적 같은 게 좀 뭐라 그럴까요? 탈색돼 버렸어요. 그죠?
네, 사실 한참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교정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정이 어렵다, 교정이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품는 게 더 많아져서 저도 사실 심리학했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예전에 교육관념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마지막 제자 하나까지 다 끌고 다 데리고 같이 가는 그게 교육이었다면 요즘에는 절대 다수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한테 어느 하나가 영향을 너무 미쳐가지고 방해를 준다면 그 아이를 버리고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바뀐대요. 그런 식으로 그 교육의 개념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그 어떻게 보면 성사진이 그런 식으로 바뀐 슬픈 일이죠, 사실은. 네, 저는 교수님 사실 좀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끝까지 다 같이 가는,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개념에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털어놓고 얘들만 데리고 간다는 개념으로 바뀐다면 이건 세상이 너무 슬퍼지는 건데 교정이 지금 그렇게 돼가요. 교정이. 예전에 교화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건 교도소 들어가면 교화시켜서 대본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섞여 살도록 만든다는 개념의 교화였는데 지금 교화는 그냥 개념이 일견 그래요. 그냥 당분간이라도 들어가 있는 동안이라도 저 새끼들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자는 참 큰 틀에서야 바뀐 건 없겠지만요. 그래서 요놈들도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사해서 여죄 있으면 여죄도 밝히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피해자 있을지도 몰라요. 어딘가에 지금 숨겨놓고 감춰놓고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여성이 있다면 또 구출해주고 네. 그런 그 좋은 결과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 또 나오네요. 오늘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열받는 것만 내가 너무 뽑았나? 근데 내가 뽑고 자시고가 아니라니까? 우리 유니 프로파일러 열받게 하려고 이거 올린 건 아니요. 이게 또 화날 수밖에 없는데 아이고 참 이게 헛웃음이 나옵니다 이거. 왜 화가 나냐면 이런 것들이 창피해 죽겠어.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어쨌든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버들이 쪽팔리죠, 진짜. 네, 예. 진짜 나 저 진짜 조두순 사건 때 그때도 진짜 가짜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봤죠. 막 그 집 앞에서 가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한심한 사람들이지, 한심한 사람. 막 차 위에 올라가는 유튜버들 근데 그걸로 막 진짜 얼마를 벌었다 수익을 얼마를 벌었다 막 요번에도 그 뭐 유승준 씨 그 유튜브 올렸는데 그 사람이 그 말한 것 때문에 조회수 높아지면서 돈을 엄청 벌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참 세상이 어떻게 돼가려고 그러는. 그럴 때마다 이게 돈을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 가는 건 아닌가.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컨텐츠의 다양화, 넌 정보의 전달이었던 건데 너무 변질돼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변질돼 가는 사람들의 좀 정말 최악을 보는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 기사.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원래 방송의 기능 이건 방송이라고 지금 뭐 방송 어떤 관련 법에는 안 돼 있지만 그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명백히 얘기하면 방송이에요.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이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방송을 한다는 개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대가리 속에 요만큼이라도 들어있는 놈들이 나서서 사회에 그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열심히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갖고 누가 얘기해요. 비굴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서 돈을 버는 거는 악마가 하는 짓이죠, 그건.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짓들을 지금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으니까 동물학대의 범법행위까지 돈 없는 유튜버들 사후 조치로 될까? 이거 제목은 이러네요. 이게 무슨 이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네, 어떤 방송이 하나 이제 자극적인 방송이 하나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포획틀에 갇혀 있는 고양이 이마가 벗겨져서 빨간 속살이 다 드러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빨간 속살이 드러났을 정도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신을 잃고 있는 고양이를 막 또 다시 때리고 있는 그 고양이 학대 장면을 유튜버가 올립니다. 이거를 올려서 돈을 벌어 처먹으려면 참 이건 진짜 이게 보니까 뭐 입에다가도 나뭇가지 찔러놓고 양 발을 묶은 채 괴롭히는 끔찍한 영상이 지난 10월부터 계속 게시가 됐다면 지금 한 2달째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왜 그냥 놔뒀죠? 이거 저 아동이라래. 동물학대죄 이거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거가 명백하니까. 네. 이거 왜 이 사람 처벌을 안 했지 이게? 어? 뭐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근데 저는 이게 뭐 올라왔다는 것도 그렇지만 처음에 영상 그 뷰 횟수가 6,000회 정도 했는데 6,000. 네, 지금 조회수가 2만 정도 된대요. 가장 많이 본 거는. 이거를 보고 물론 보기만 한 사람들이겠죠. 그냥 이걸 설마니 6천에서 2만 명 정도가 고양이를 그 잔혹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기진 않았겠죠. 즐기고 그거를 보면서 흐뭇하게 즐겼다면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연쇄살인범들이 그 연쇄살인범으로 되기 직전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고양이라든지 소동물을 괴롭히면서 네. 이 진전됐었거든요. 네. 가능성이 많은 연살인마 예비 후보 새끼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고양이 그렇게 끔찍하게 괴롭히는 영상을 보면서 즐겼다면 6천에서 2만 명이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얼떨결에 들어가서 잠깐 보고 나왔겠죠. 근데 왜 신고를 안 해줬어? 에이.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보호 단체가 고발하기 전까지도 채널이 해지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2달 동안 네, 그러니까 규제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영상이 업로드되고 업로드되고 업로드됐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야, 이 지금 이런 짓도 하는 사람들이 있나? 뭐 교수님 교도소 가는 사람의 뭐 진짜 뭐 조두순 맞아요. 뭐 거기에 뭐 성적인 것들을 뭐 아이들 보는 아동 채널 같은데 올리질 않나. 그냥 창피해요, 창피해. 응? 이게 저 조두순이 할 때도 막 뭐야 그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고 짜장면 그거 시켜가지고 처먹고 앉아 있고 거기서 또 일부러 싸우는 거를 연출해갖고 막 찍고 참 한심해요, 한심해. 응? 정말 한심합니다. 이게 유튜브 하면서 그거 보니까 제가 낯이 화끈화끈해요. 응?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규제하거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거나 뭔가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되게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갔던 유튜버들도 맞아요. 봤던 사람이 전화를 해준 거지, 신고를 해준 거지. 이게 사실 그 자체 내에서 이걸 걸러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정도 상황까지 대세가 방송이 어떤 유튜브의 형태로 간다면 이것도 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방송법에 따라서 자체 심의 규정 같은 거 두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수입을 뭐 수익을 올려가지고 그거 세금 내면서 뭐 수입 올리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그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건 불편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건 어떤 자체 심의 규정을 만들어서 도덕적인 거 이런 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진짜. 인터넷이든 IT든 한국이 사실 그거잖아요. 선두 국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 뭐 선진국의 법률 규정을 뭐 고려한다 이런 것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떤 법률이 필요할지, 또 교육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들한테만 선별해서 보세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요.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자체 심의 규정이 정 PD님이 있죠. 그 우리한테는 적용 잘하시더만. 폭력성 뭐 무슨 사건 사고 다룬다고 폭력성 뭐 이런 거 등등 따져갖고 우리한테는 계속 노란 딱지 열심히 붙여주면서 왜 이런 거는 통제 안 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네. 계정이 하도 뭐 아무나 만들 수 있으니까 지금 하나 딱 올렸는데 계정 걸려가지고 문제되면 그 계정 삭제하고 또 계정 만들어서 다시 올려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지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지. 계정 없애도 또 다른 계정 만들어갖고 그냥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작용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국회에서 나서서 법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우리 조카가 7살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유튜브 잘 봐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 다 유튜브로 교육하는 경우 많고요. 진짜 유튜브 저보다 더 열심히 잘 보거든요. 근데 꼬맹이들이 지금 그런 문화에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컨텐츠가 갔을 때 과연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대로 선별할 수 있을까? 먼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전에 이런 컨텐츠에 먼저 이 아이들이 흔들리는 건 아닐까? 되게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인터넷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불법 영상을 차단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권한을 줘야 된다. 요런 얘기가 지금 돼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냥 저 플랫폼 그 사업자들이 딱 올라오면 컨트롤 해가지고 그냥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못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로 또 그게 막 또 따지는 사람들 저거 하니까 문제죠. 뭐 음란함 같은 게 상당히 난해하대요. 어디까지가 음란의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 이게 왜 그 퇴폐나 음란이냐 이렇게 따지면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상당히 어렵다네요. 그게. 오히려 그냥 폭력성 이런 거는 그냥 금방 드러날 수 있죠. 그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법에 있는 불법 정보 차단 조치, 임시 조치, 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이런 거를 좀 그 문제 해결 방식으로 다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83%가 유튜브 이용하네요. 우리나라 국민. 교수님 유튜브 보시잖아요. 83%. 나는 내 거밖에 안 봐요. 네. 요즘은요 유튜브로 강의 듣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유튜브로 좋죠. 악기 배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튜브로 뭐 저 같은 좋은 경우 거죠, 그건. 네, 굉장히 유튜브 속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도 검색할 때 뭐 구글, 네이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부터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기능이죠, 그거는. 네. 그런 순기능이 있죠. 네, 순기능이 있는데 저도 검색하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컨텐츠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이제 유튜브도 좀 더 활성화돼도 저희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유튜브를 제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무슨 교도소 갔다 온 게 자랑입니까? 교도소 갔다 온 거 그 지가 범죄하면서 사회에 나쁜 짓 한 거를 나와가지고 그걸 자랑 삼아서 떠들고, 옛날에 마약하면서 어떻게 했던 거를 나와서 떠들고, 진짜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심각하고, 요번에 저 조두순 나왔을 때 하는 행태 보니까 야 진짜 상당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며칠 있으니까 교도소를 들어가지를 않나, 몰래 침입하지를 않나, 이러다가는 나중에 진짜 큰일도 많이 내겠어요. 별 희한한 짓 할 것 같아. 이제 또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종료하고 나면 이제 우리 댓글에 이제 또 들어와서 욕할 겁니다. 엊그제 보니까 그분은 내가 교도소 티켓 끊어준 사람으로 보여요. 서재원? 이름 그냥 얘기할게요. 본인 이름으로 서재원으로 들어와서 형사할 때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아냐 하고 올렸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 악질이었어요. 형사할 때 저 악질이었습니다. 걸리면 죽었어요, 나한테. 범법자 난 걸리면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그래서 저한테 그 신세를 지신 분 같아요. 은혜를 받으신 분 같아요, 저한테. 제가 교도소 티켓 끌어줘서 갔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악질 형사니 뭐 나쁜 새끼니 먹는 거 선전하느니 뭐 욕을 하는데, 서재원, 내가 머릿속에, 내가 머리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꼼꼼하게 챙겨서 누적해뒀다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꼴 돈이다라는 그 생각들이 되게 많이 요즘 젊은이들 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돈을 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더럽게 벌어, 왜 돈을? 네, 이게 범죄 강도 강간 뭐 우리가 침입해서 범죄로 돈 버는 것과 강취하는 것과 이런 컨텐츠로 진짜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줘서 돈을 버는 게 과연 얼마나 질적으로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버는 건 뭐 법률상의 범죄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는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리고 범죄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소개한 건 범죄예요. 고양이 갖다 놓고 고양이 두들겨 패고 그 고양이 학대하는 영상을 보여가지고 그거로 돈 벌어 처먹으면
범죄로 저 돈 벌어먹는 거 아니에요? 범죄로. 참 아이러니하네요.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웃기네요. 그것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이 밝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는 저 법에서 확실하게 조치 취해주지 않으면 계속 퍼질 것 같고요. 뭐 현재 한계가 있다면 드러나는 대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 측에서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여튼 뭐 유튜버들의 어떤 행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이 방송을 했는데, 이거 한 거 가지고 지도 유튜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 욕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생각이 짧은 분이죠. 그리고 기분 나쁩니다. 저희 프로하고 그들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당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불쾌하고 자존심 상해요. 여기 뭐 보니까 댓글 이런 거 있어요. 개인 방송자들 가관이긴 하지, 조폭 범죄자들 징역 교도소, 성범죄들 뭐 다 돈이면 다 하고, 온갖 거리 공공장소 민폐짓이라는 건 다 하고, 그걸 재밌다고 후원해주는 골비 시청자 일명 호구 팬들 화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예, 거라고 예. 믿습니다. 예, 아 속상하네요. 네, 오늘 그래도 좀 뭐랄까, 앞에는 아유 되게 잘 출동했다라고 시작을 해서 또 환하게 이제 끝나게 근데 됐습니다. 화나요. 뭐 알려드리는 건데 뭐. 네. 저희 저 구독자님들 저 김윤희 프로파일하고 저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건 속에서만 사는 사람들로 인식을 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방송을 하니까, 아휴 김윤희 프로파일러나 저 김복준 교수 그냥 사건 속에 살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까. 좀 당분간 좀 쉬시죠. 이렇게 권유하시는 고마운 분도 있더라고요. 좀 쉴까요 우리? 쉬어도 돼요. 저 시즌 2 할 때까지 한 2달 쉴까요? 저도 그런 생각 사실은 해봤거든요.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하고 저하고는요, 월요일 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일주일치 방송하는 거 하고, 나머지는 우리도 저 춤도 추고요, 술도 먹고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취미생활 책도 보고 시도 읽고, 네. 그 머리 정화하고 살으니까 너무 걱정 안 했습니다. 아, 네. 춤추신다 그래서 지금 깜짝 그거는 놀라셨죠? 춤춘다는 제가 김윤희 쳐서. 프로파일러거든요. 제가 쳐서.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한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춤배우로 댕겼었잖아. 네. 춤배우로 댕긴다니까 마치 옛날 불륜 남녀들 뭐 트로트 뭐 하면서 뱅뱅이 돌고 이런 춤방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배우는 춤은 드라마 같은데 연기에 필요한 춤 추는 겁니다. 춤 배우는 겁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교수님 자유부인 아니에요. 네, 네. 교수님 한 해 동안 이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했어요. 네, 예. 2021년에도 또 색다른 또 예. 마음 아픈,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나중에.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